제25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본선 32강전이 시작됩니다. 오늘 홍성지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본선에 들어섰습니다. 이 본선 대국도 예선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코로나19 사태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선수들에게는 좀 생소한 환경이에요. 네, 아무래도 인터넷 대국을 거의 하지 않는 기사들도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었는데 일단 예선에서는 인터넷 대국으로 치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제 적응할 시간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달라진 대국 환경 속에서 어떤 선수들이 살아남게 될까요? 먼저 32강전에 어떤 선수들이 출전하는지 대진표와 함께 대회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와 한국기원이 주관하는 제25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예선에서는 1시간의 제한 시간으로 바둑을 두었는데 본선부터는 3시간으로 장고대국으로 바뀝니다. 네, 예선에서는 1시간이었죠. 선수들이 좀 속기 바둑을 뒀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본선부터는 3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총 16명의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국내 선발전에서 7명의 선수가 선발이 되었고요. 시드 부분을 보시면 신진서 선수와 박정환 선수가 정기 우승, 준우승 자격으로 시드를 받게 되었고 최정 선수가 와일드카드를 받게 되었고요. 남은 6명의 선수는 국가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시드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 최정 선수가 이번에 와일드카드로 선발이 됐는데 최정 선수가 사실 작년과 재작년에도 LG배 예선을 통과한 적이 있었죠. 그만큼 최정 선수가 세계대회에서 잘해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뽑히지 않았나 예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자, 32강전 대진표 보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중계해드릴 대국은 박정환 선수와 이치리 키료 선수의 대국이고요. 보시면 왼편에 김지석 선수와 탕웨이싱 선수의 대국도 꽤 기대가 됩니다. 네, 이번에 빅매치가 꽤 많죠. 네, 오랜만에 세계대회가 펼쳐졌는데 이런 빅매치들을 기다리시는 바둑팬 분들이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자, 가운데는 보시면 이 중국의 커제 선수가 한국의 박건우 선수를 맞았습니다. 박건우 선수는 이 세계대회 본선의 첫 출전이라고 하는데요. 네, 박건우 선수가 우리나라 자국 대회에서는 많은 활약을 했었는데 세계대회에서는 이제 처음 출전을 하는 거고요. 박건우 선수가 사실 기량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됐지만 이번에 커제 선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기량을 한번 보여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자, 다음 대진표입니다. 이번엔 또 신민준 선수와 대만의 왕희현진 선수의 대국도 중계를 해드릴 거고요. 오른편에 보시면 신진서 선수가 판일러 선수를 만났습니다. 네, 처음부터 정말 빅매치가 만났어요. 신진서 선수와 판일러 선수 한 4강쯤에서 만나더라도 전혀 이상한 대진이 아닌데 본선 첫 판부터 만났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말 치열하겠네요. 자, 오늘 중계해드릴 대국 박정환 선수와 이치리 키료 선수인데요. 이 두 선수는 총 3번의 대국을 펼쳤고 박정환 선수가 3승, 전승을 거두고 있네요. 네, 확실히 박정환 선수가 상대 전적이나 기량으로 봤을 때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치리 키료 선수는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이 커제 선수에게 하세배에서 또 완승을 거둔 적이 있잖아요. 그만큼 또 생각보다 그렇게 또 쉬운 선수만은 아닙니다. 네, 당연히 이치리 키류 선수는 일본을 대표하는 기사이기 때문에 기량이 뛰어난 것은 사실인데 이게 박정환 선수가 워낙 잘 두니까요. 상대 전적이 좀 벌어져 있죠. 자, 오늘 중계해드릴 대국 박정환 선수와 이치리 키료 선수 그리고 신민준 선수와 대만의 왕희현진 선수의 대국인데요. 이 두 대국 상대 전적에서도 앞서고 랭킹 면에서도 앞서고 두 판 다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두 판 다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되고요. 한 가지 변수라는 것은 인터넷 대국이라는 건데 두 기사가 그동안 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오늘 무난하게 긴장만 안 한다면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이제 본선 32강전입니다. 박정환 선수와 이치리 키료 선수의 대국으로 함께 가보시죠. 제25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본선 32강전이 펼쳐지는 한국기원입니다. 자, 지금 선수들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노트북과 옆에 이제 큰 모니터가 배치가 돼 있죠. 선수들이 큰 화면을 보고 대국을 하면서 이제 노트북에 있는 곳에 착점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큰 메이저 대회를 온라인 대국으로 진행한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네, 예전에는 정말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네. 네, 최근에는 좀 시국이 시국인지라 인터넷 대국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좀 좋은 일이라고 볼 수가 다행이라고 있겠죠. 해야 될까요? 자, 박정환 선수의 100번, 이치리키료 선수의 흑번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은 한국과 일본 선수 간의 대국, 또 한국과 대만 선수 간의 대국이 치러지고요. 또 내일과 내일 모레는 한중전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벌어지는 대국에서 대부분의 선수들이 승리를 가져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박정환 선수는 지난 대회 24회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 신진서 선수와 이 결승전 무대 아직도 좀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박정환 선수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게 1국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바둑을 역전패를 네, 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박정환 선수가 뭐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껴서인지 2국에서도 좀 조금 무기력한 패배가 힘없이 있었죠. 패배를 했고요. 그래서 그때를 좀 돌이켜 보면 이 제한 시간이 3시간이 주어지지만 3시간이 다 소진이 되고 나면 40초 초일기가 되잖아요. 좀 뭐랄까요? 갑자기 40초의 한 수씩을 두려고 하면 좀 너무 급해질 빠르죠. 것 네. 같아요. 선수들이 LG배를 하면서 가장 준비를 많이 하는 부분이 보통 1시간이나 뭐 3시간짜리 대국은 두다가 초읽기에 몰리게 되면 1분 초읽기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LG배는 좀 다르죠. 갑자기 40초 초읽기를 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체감으로는 거의 뭐 한 20초에 한 수씩 두는 네.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할 정도로 빠르게 느껴집니다. 정말 여유 있게 생각을 할 수 있다가 갑자기 정말 40초에 한 수씩 두라고 하면 정말 급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수들이 LG배를 두면은 시간을 다 쓴다기보다는 그냥 초읽기에 안 몰리고 대국을 끝내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요즘에 3시간짜리 대국을 둔다는 것 자체가 3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충분히 안배만 한다면은 초읽기에 몰리지 않고 대국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치리 키류 선수 우상귀와 우하귀의 양소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최근에는 3-3에 들어가는 수가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네. 이치리키류 선수는 3-3을 들어가는 것을 당하기가 싫다라는 의지가 강하고요. 또 3-3에 들어갔을 때 복잡한 변화도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3-3에 대한 변화가 제가 아는 정석 중에 가장 복잡한 것 같아요. 야, 정말 짬바둑을 두겠다는 의지가 보이네요. 이번 본선에 진출한 선수들이 이 온라인 대국으로 이 시합을 치르는 것이 처음인 기사들도 있기 때문에 또 연습을 했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뭐 공식 시합이 아니기도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시간을 다 사용하지는 않았고 잘 집중도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선수들이 공식 시합이면은 집중을 잘 할 텐데 연습을 했을 때는 대부분의 기사들이 시간 사용을 공식 기전보다는 덜 합니다. 네, 특히 연습 바둑을 3시간짜리로 둔다는 것 자체가 보통 기사들이 생각할 때는 3시간 사용을 하는 게 말이 안 돼요.
예전에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는데 워낙 속기 대국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네, 그렇죠. 요새는 뭐 1시간짜리 대국이 예전에는 속기였는데 요새는 뭐 장고 쪽에 속할 정도로 템포가 빨라지고 있죠. 네. 지금 장면에서 박정환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수는 뭐 좌 쪽에 굳히는 게 가장 무난하고요. 어, 한 중국식처럼 벌렸다고나 할까요? 네, 예전에는 지금의 형태가 정말 많이 등장을 했는데 네. 최근에는 그래도 보기가 좀 힘듭니다. 원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를 붙여가는 수가 있었기 때문에 백이 늘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은 백이 조금 활용을 당했다라는 의견이 많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이쪽을 붙였을 때 젖힙니다. 흙이 바깥쪽으로 젖혀야 되는데 여기서 백이 이곳을 단수치고 이어준다면은 이거는 흙이 충분히 둘만한데 어,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끊고 단수치는 변화가 있거든요. 딱 봐도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네, 이렇게 두고 막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흙이 돌을 버리면서 바깥쪽에 활용을 할 수 있는 이게 정석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무튼 이런 변화가 있는데 네. 이 변화 자체가 백이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다시 이 중국식 형태로 벌리는 수가 종종 등장을 해요. 자, 그래서 바로 걸쳐갔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굳이 좁은 곳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게 좀 이론이었다면 이제는 이렇게 한 칸 걸침으로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전에는 백이 중국식을 펼쳤을 때요. 그때 흙이 이쪽 부근으로 다가가서 백이 굳히고 뭐 벌리는 이런 진행이 꽤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네. 최근에는 AI로 공부하다 보면은 이 진행이 흙이 약간이라도 퍼센테이지가 떨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많이 두죠. 한 칸으로 견고하게 받아둡니다. 날일자로 응수하는 것이나 한 칸이나 큰 차이가 없을까요? 어떨까요? 네, 글쎄요. 그거는 좀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의 형태는 저는 높게 두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일단 박정환 선수는 아래쪽을 선택을 했어요. 네. 높게 두는 게 좀 괜찮다라고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백이 이곳을 다가가는 자리가 좋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곳을 뒀을 때 아래쪽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위에 있는 게 좀 더 모양이 좋지 않나라는 네. 생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니면 박정환 선수가 한 칸으로 받아두었다는 뜻은 우하귀 쪽을 다가가는 것을 좀 나중에 하겠다는 뜻일까요? 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이 좌 쪽의 모양이 정리가 됐을 때 큰 자리라고 생각이 되는 곳은 이곳을 짚어가는 것과 그 다음에 이쪽을 벌리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서로 교환을 한다라고 봤을 때 다음에 이 자리를 두면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우하 쪽보다는 다른 쪽이 급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 네. 오늘도 이 들여다보는 수가 등장을 합니다. 백은 이어야 되고요. 네. 그러면 입구자를 두고 이곳을 젖히는 데까지는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이 막는다면은 호구치고 흙이 이도를 가볍게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어,
네,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를 다가서고 막아서 두는 진행도 제가 봤을 때는 백이 괜찮아요. 이렇게 들여다보고 입구자로 두어서 좌학이 백 모양을 좀 한정시켜 놓겠다, 제한시켜 놓겠다 이런 뜻일까요? 네, 흙은 최대한 뭐 돌을 가볍게 만들어서 다른 큰 자리를 두겠다는 뜻이고요. 네, 어찌됐든 백의 발전성을 제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안에서 벌리는 형태를 두기보다는 돌을 가볍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죠. 네. 네, 일단 흙이 젖혔을 때 백이 가장 간명하게 두려면은 이곳을 두 칸 벌리는 것도 있기는 해요. 네, 이 형태도 가끔 본 적이 있는데 좀 더 타이트하게 두려면은 이쪽을 다가서고 막아서 흙이 바깥쪽을 나갈 때 그때 벌린다든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흙돌을 압박을 하면서 어차피 하변에 다가서는 자리는 백이 나갔을 때 흙돌도 압박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벌리는 자리가 나중에 백이 침입을 한다면은 결코 좋은 자리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그냥 귀를 선택했군요. 뭔가 여기에 받아주는 거는 좀 기세 밀린 듯한 느낌이 들어서 싫었는데 박정환 구단은 일단 받아둡니다. 흙이 젖혔을 때 백은 바로 막았고요. 호구도 예상이 되는 수순이었습니다. 네, 백은 귀를 막은 이상에는 이제 단수를 쳐야 되고요. 단수를 쳤을 때 이 다음에 진행이 궁금한데 한 번 더 이 중앙 쪽을 교환을 해두고 그 다음에 큰 자리를 갈지 아니면은 뭐 이런 데를 바로 들어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은 해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백이 씌워가는 게 여기 폐 형태가 있기 때문에 뭐 안에서 살자고 한다면은 이 흙돌이 잡힐 돌은 아니거든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본선 32강전인데요. 오늘은 이제 박정환 선수와 이치리 키료 선수 또 한판은 신민준 선수와 대만의 왕위현진 선수의 대국을 중계를 해드릴 텐데 한일전 그리고 한국과 대만전을 오늘 중계를 해드리고요. 또 이제 내일과 내일 모레 한중전 9판이 또 진행이 됩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김지석 선수와 탕웨이싱 선수의 대국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두 선수의 대국도 정말 쟁쟁한 대국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빅매치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네, 많은 바둑 팬분들이 내일 대국을 좀 더 기다리실 것 같긴 한데 오늘 대국도 박정환 선수와 신민준 선수가 출전을 하기 네. 때문에 이 두 선수의 대국을 보는 재미도 사실 뭐 너무 재밌죠. 또 최정 선수와 중국의 자오천위 선수, 신진서 선수와 판일러 선수의 대국도 내일 모레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과연 이번에 2연패가 가능할지도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최근에 신진서 선수의 기세가 너무 좋죠. 네. 뭐 GS 칼텍스배나
다른 기전에서도 결승에 올라 있을 만큼 신진서 선수가 최근에 지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회를 과연 2연패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많은 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네. 이번에 신진서 선수가 그래도 예선 첫 판부터 좀 강한 선수를 만났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어쩌면은 고비가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정말 한 판 한 판이 쉬운 상대가 뭐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렇죠. 한 판 한 판 어려운 상대인 건 당연한데 네. 그 와중에 좀 상대적으로 편한 상대를 만날 수 있을지 뭐 그 점이 이제 그나마 선수들이 대진운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있는 건데 네. 판일러 선수는 모든 강한 기사들이 선수인가요? 좀 상대하기 싫어하는 기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신진서 선수가 뭐 상대 전적이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방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본선 32강전부터 매 라운드 추첨을 하고요. 4강까지 추첨을 통해서 대진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 방식이 좋은 것 같아요. 매 라운드 추첨을 해서 네. 이제 선수들이 어떤 선수를 만날지 그런 것들이 정해지는 게 훨씬 더 이제 라운드 끝날 때마다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네. 다음 선수가 정해져 있는 것보다 이렇게 추첨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추첨을 해야 이제 좀 스타성이 생기는 선수들이 더 잘 나오는 것 같고 네, 훨씬 매치도 재밌게 벌어질 때도 많죠. 네. 자, 박정환 선수가 눈목자 행마를 펼쳤는데요. 약간 더운지 부채질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뒤에는 변상일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요. 네, 선수들이 세계대회 본선을 치르게 되면은 만나서 대국을 했을 때는 대부분 선수들이 좀 정장을 입고 오는데 뭐 인터넷으로 치러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보다 좀 편안한 복장으로 네. 대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모습은 정말 처음 보는 게 앞자리에 대국 상대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박정환 선수 앞자리에 상대가 있다라고 본다면은 저런 자세는 대국할 때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상대가 정말 앞에 앉아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충분히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착점을 할 때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좀 표정이 읽히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볼 수가 없고요. 네, 그렇죠. 선수들이 이제 착수를 한 다음에 뭐 상대방을 한번 쳐다본다든지 네. 뭐 상대방의 눈빛을 본다고 해야 되나요? 뭐 다음에 어디 쪽을 수익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살며시 쳐다보는 네. 경우가 있는데 인터넷으로 대국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은 뭐 전혀 살필 수가 네, 없죠. 살필 수가 없고요. 어찌 보면 정말 바둑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라고 할까요? 네, 바둑에만 집중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인터넷으로 장시간 집중하는 게 선수들이 좀 어렵다고 호소하는 기사들이 네. 많아요. 그래서 분명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넷 대국을 많이 했던 선수들에게 좀 유리할 수밖에 없을까요? 네,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요. 인터넷 대국을 근데 많이 한 기사들이 인터넷 바둑은 좀 빨리 두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속기 대국을 많이 연습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장점이 분명히 있겠지만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방금 전에 신민준 선수가 잠시 박정환 선수의 대국을 보고 갔는데요. 네. 이게 선수들이 대국을 할 때 그 대국창 이외에 다른 곳에 나가는 것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인터넷 대국이면은 뭐 방을 옮겨서 보면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그렇게 생각할 수도 같은데 있겠네요. 네, 그런 게 안 돼서 이제 잠시 보고 간 거죠. 네. 마우스가 바둑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신민준 선수 뒤편에서 격한 부채질을 하면서 이 대국장을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신민준 선수 바로 왼쪽에는 이태현 선수가 있고요. 이태현 선수는 일본의 오니시 류에이 선수와 대국을 하게 됩니다. 네, 이태현 선수가 이제 국가 의무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LG배 본선에 진출했기 네. 때문에 이 선수는 지금 생각보다 좀 승부의 세계에 빨리 돌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사들이 이제 국가 의무를 마치고 나서 돌아왔을 때 적응을 못하는 기사들이 꽤 있는데요. 그렇죠. 네, 이 선수는 정말 빨리 돌아왔어요. 자, 이제 대국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본다면 중앙으로 뛴뛰기 했던 돌들이 많아요. 네, 흙이 좌변 쪽에 백 모양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한 칸 띄움을 하고 있고요. 네. 백도 뭐 한 칸으로 가장 튼튼한 모양이죠. 한 칸으로 나왔는데 지금 여기 한 칸 띈 게 사실 좀 특이한 행마이긴 합니다. 나와서 끊어달라는 얘긴데요. 네. 늘고 백이 는다면은 다음에 이렇게 씌워가는 자세가 좋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일단 백의 입장에서도 여기를 빨리 나와서 끊어줄 이유는 없기 때문에 먼저 중앙 쪽을 진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이곳을 들여다보고 이쪽을 넘어가 두는 것도 사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 백돌이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은 일단 집으로 득이 될 일은 거의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면서 조금이라도 집으로 좀 이득을 본 다음에 흙이 중앙 쪽을 지킬 때 또 다른 큰 자리가 있죠. 이 자리를 차지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큰 자리를 차지를 한다면 전체적으로 사실 흙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여기가 백이 둔다면은 큰 집이 난다라고 볼 수가 없고요. 이쪽도 이런 데를 막더라도 여기 나와서 끊는 약점을 활용을 하면서 뭐 이런 데를 다가간다든지 이쪽 부분에 돌이 온다면은 흙은 한 수 갈 수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네. 모든 대국을 온라인 대국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25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32강전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박정환 선수와 이치리키료 선수의 대국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현장 모습은 일본 선수들의 대국 현장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각 나라마다 이 카메라가 많이 설치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선수들이 어떻게 대국을 하고 있는지 혹시 부정행위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카메라를 많이 설치해두고 선수들이 어떻게 대국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대회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네. 뭐 카메라가 꽤 많이 설치가 돼 있고요. 한국에서는 일본의 대국하는 모습을 또 일본에서는 한국 선수들의 이 대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박정환 선수가 일단 들여다보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들여다보는 수는 참 어려울 때가 많은데요. 이 한 칸을 띄었을 때 바로바로 들여다보는 경우도 있고 좀 아껴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백이 들여다보는 자세가 괜찮은 것이 네. 이곳에서 들여다보는 것은 사실 어차피 이 백돌이 두터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큰 영향력은 없어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터운 쪽의 반대쪽을 들여다보는 게 좋고요. 흙이 바로 이을 수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의 약점은 들여다보는 타이밍에 흙이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들여다보면서 반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백이 돌파를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따라 나가는 것 자체가 이 변화가 흙이 좋을 리가 지금은 없기 때문에 네. 백의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들여다본 것일 거고 여기서 뭐 다른 반발을 생각을 한다면 이쪽을 미는 수 정도인데 이것도 좀 쉽지가 않아 보이긴 해요. 이쪽을 찌르고 민다면은 이었을 때 이쪽을 끊기는 형태가 나오거든요. 네. 끊기 전에 백이 이런 데를 먼저 하나 젖히고 호구만 쳐두더라도 이제는 끊는 것이 정말 강력합니다. 음, 여기서 흙이 있는 것은 좀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었을 때 이 장면에서 백이 선택인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선 쪽으로 연결하는 수단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또 뭐 중앙 쪽으로 나오는 수 아니면 좌하귀에 나와 끊는 수 한 요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좌 쪽을 나와서 끊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여기를 나와서 끊으면 이게 사실 흙의 의도여야 되는데 씌웠을 때 이런 데를 붙여서 같이 나가자고 한다면은 흙이 계속해서 막을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인 것이 이쪽을 막는다면은 반대쪽을 붙여서요. 막상 이 흙돌이 또 끊기게 되면은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뭐 백이 쉽게 살려줄 리도 없고 네. 살더라도 백은 이선으로 또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냥 중앙으로 진출했습니다. 네, 가장 무난하게 중앙 쪽을 나왔습니다. 네. 이런 뭐랄까요? 이런 중앙전, 특히 뜀뛰기 하는 바둑은 다음 한 수를 예측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느 타이밍에 상대가 반발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뛰는 것 자체가 일단 집으로는 집되는 자리가 아니라서 선수들이 이렇게 뛰면서도 고개를 갸웃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박정환 선수는 일단 두 칸으로 바깥쪽으로 진출을 합니다. 네. 어느 정도의 가치를 할지 좀 어렵기 때문에 중앙 쪽은 좀 꺼려지게 마련이긴 한데요. 네, 그렇죠. 선수들은 일단 눈에 보이는 집이 되는 자리를 좋아하고요. 네. 일단 흙도 이곳에 나와서 끊기면은 한 점이 잡히면서 백집이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곳이나 지금은 이쪽 부분으로 두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에 이런 데를 들여다보면서 이곳에 좀 약점을 노려볼 수가 있거든요. 네. 붙이고 젖힌다든지 이쪽에 약점을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쪽의 날일자보다는 그래도 백돌 쪽으로 조금이라도 압박을 하는 게 좋아 보이기는 해요. 들여다봤다라고 할까요? 네, 지금 이것은 들여다본 건지 좀 저도 뭐라고 해야 될지가 애매한데 네. 아, 거꾸로 백이 들여다보는 게 싫다 이런 뜻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여기를 막으면 일단 부분적으로는 이게 좋은 수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백을 좀 튼튼하게 해준다는 기분도 들고요. 네, 여기를 막았을 때 뭐 단순히 이렇게 늘고 이어서 진행을 시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흙이 이상합니다. 음, 이쪽의 흙돌이 더 약한데 백돌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면서 돌이 더 약해지는 듯한 느낌이죠. 막으면은 끼우겠다는 건지. 네, 저도 다음 수에 대한 의도 파악이 잘 안 됩니다. 네. 네, 일단은 백이 기분이 나쁠 것 같지가 않은 게 여기를 그냥 한 칸을 뛰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한 칸을 뛴다라고 봤을 때 흙이 붙이면은 다음에 백이 어디 둘래 하고 물어보면 뭐 당연히 늘 것 같아요. 네. 여기 어차피 이렇게 돼 있는 형태라고 본다면은 백이 느는 자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이 교환은 백의 입장에서는 확실히 기분이 나쁠 리가 없죠. 네. 백이 튼튼해진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교환을 하고 뭐 이쪽 부분을 지켜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날일자도 아니라 한 칸으로 지켜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날일자로 지킨다면은 여기 나와서 끊기는 약점이 계속해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여기 백이 두터워져서 지금은 오히려 약점 없이 좀 깔끔하게 지키는 게 좋고요. 근데 이곳을 뒀다는 것은 다음에 뭔가 이렇게 끼워가는 수를 결행을 하지 않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교환을 할 리가 없거든요. 이렇게 되고 들여다봐서 좀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모양이 정리가 된다면은 이거는 그래도 좀 그럴듯한데 네. 백의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다 당할 리가 음. 없습니다. 지금 끼울 때 이곳을 끊고 반발하는 것도 사실 네, 찌르면 막아야 되죠. 하나 끊어두고 이곳을 밀어간다면은 여기 단수까지는 기분이 좋은데 늘어야 된다면 끊고 이었을 때 이게 좀 흑돌이 잡힐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 네. 같아요. 근데 박정환 선수 입장에서 끼웠을 때 만약에 그 변화가 좀 부담이 된다면은 바깥쪽을 막고 이곳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데로 호구를 칠 겁니다. 어차피 이쪽을 끊는 것은 그냥 다 밀어서 이쪽에 백도를 버린 다음에 이곳의 흑도를 공격을 하면은 흑이 얻은 것보다 이쪽을 잡힌 게 훨씬 크거든요. 네. 정말 흙이 마지막에 두었던 수는 글쎄요, 어떤 뜻이었을지 다음 한 수가 궁금해집니다. 좌변 쪽이 어떻게 또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 우변과 하변 어느 쪽에 또 누가 먼저 갈지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우변 쪽을 두는 게 사실 가장 큽니다. 네. 하변 쪽은 뭐 누가 먼저 두더라도 큰 집이 나는 자리는 아니고요. 뭐 단순히 돌들이 연결이 되거나 그냥 뭐 서로 어느 정도 견제하는 정도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고 네. 우변 같은 경우에는 흙이 다가섰을 때 뭐 이런 식이나 아니면 이쪽으로 다음 수가 좀 있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도 흙이 먼저 다가선다면은 뭐 어느 정도 이 안쪽에서 응수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백이 이쪽에 돌이 오는 순간에는 다음에 뭐 이런 데나 아니면 이쪽으로 들어갔을 때 이 바깥쪽에 흙이 두터워지더라도
이미 돌이 견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백이 부담 없이 수를 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이 장면에서 과연 어떤 수를 둘지가 저는 가장 궁금한데요. 어, 네, 역시 끼어갑니다. 지금 날일자를 뒀다는 것은 이쪽을 끼워가지 않는 이상 제가 봤을 때는 이상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음, 끼어가는 수에 이제 디딤돌이라고 볼 수가 네.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단수치고 호구를 친다면은 흙이 별게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자칫 별게 없는 수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백은 계속해서 중앙 쪽으로 좀 튼튼하게 돌이 오는 반면에 흑은 제자리 걸음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어차피 이 흙돌은 사실 뭐 잡힐 돌은 전혀 아니고 네. 이쪽 부분을 뭐 단수치고 이어서 이 돌이 두터워진다는 것은 사실 뭐 흑의 입장에서는 별로 바라는 일은 아닐 거예요. 오히려 이 흑돌이 두터워지면 좋은데 이쪽의 흑돌은 크게 신경 쓸 돌이 아니었는데 이쪽을 뒀다는 것은 글쎄요. 이렇게 두고 백이 호구를 친다든지 아니면 여기를 들여다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죠. 끊는 것은 단수치고 막아서 뭐 이렇게 된다면은 이게 백이죠. 이렇게 되고 있는 형태가 되는데 이거는 흙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백이 네. 뭐 중앙 쪽을 받아두더라도 괜찮고 흙이 어차피 여기 끊는 데까지 손이 돌아올 리는 없기 때문에 단수치고 들여다보면은 자연스럽게 끊는 게 음, 방비가 되면서 다음에 또 이쪽을 찝는 것도 백이 노려볼 수가 네. 있고요. 끊기는 게 남아있죠. 백의 입장에서는 뭐 여기를 끊어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고 네, 지금 선택지가 꽤 많습니다. 자, 끊지 않고 뒤로 받아두었습니다. 지금 이치리키리오 선수가 이렇게 뭐 날일자로 두고 끼웠다는 뜻은 이 백 모양의 두 칸이 조금은 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까요? 글쎄요, 저도 무슨 판단을 하면서 이쪽을 들여다보고 끼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 돌들의 행마가 이쪽에 흑돌이 약한데 그 약한 쪽으로 백돌이 계속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방향이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이치리키루 선수가 좀 박정환 선수에게 승부를 좀 빨리 걸어가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어, 강하네요. 길게 가서는 승산이 좀 없다고 봤을까요? 네, 박정환 선수가 뭐 후반은 너무 잘 두죠. 두 선수는 2018년도에만 세 차례 만나서 세 차례 전부 박정환 선수가 승리한 바 있습니다. 훅으로 튼튼하게 지켜두네요. 네, 지금처럼 호구로 받는 게 일감이긴 하고요. 네, 좀 더 타이트하게 둔다면 이쪽 부분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일단 네. 호구를 쳤고요. 호구를 쳤을 때 그래도 약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자리는 여기 들여다보는 자리가 조금은 신경을 쓰입니다.
있는다면은 찔러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은 일단 백이 어느 한쪽 끊기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흙도 잡는 자세가 나쁘지 않은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흙이 이쪽을 연결을 하지 않고 흙도를 안정을 취했기 때문에 이건 흙이 괜찮죠. 그러면은 들여다봤을 때 백도 붙여가는 게 부분적인 맥점이긴 합니다. 네. 여기 끊는 것은 뭐 똑같이 진행이 되고 내려서고 막았을 때 젖히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본다면은 흙이 이곳을 둬서 그냥 깔끔하게 돌을 살아놨을 때 흙의 입장에서 여기 연결하지 않고 이쪽으로 응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쪽을 들여다보는 목적은 달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백이 여기 호구 치는 것보다는 좀 더 타이트하게 두어가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흙이 한 칸 띄어져 있는 쪽을 연결할 거라면 이 전에 두어졌던 수순들이 전부 다 악수가 되겠죠. 네, 여기서는 흙이 연결하는 것은 백이 이쪽 부근을 받았을 때 중앙 쪽의 교환이 모두 악수가 됩니다. 네. 지금은 여기 들여다보는 한 수인 것 같아요. 이거 말고는 흙이 좋은 형태가 잘 나오지는 않고 뭐 끊는 것은 그냥 버려서 네, 이 흙돌 전체가 살아가기는 쉽지가 않겠죠. 네. 뭐 젖히고 하나 밀어두고 젖혀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도 있고요. 그냥 밀었을 때 간명하게 이쪽을 돌파를 해서 이곳의 흙돌만 잡아둔다면은 여기보다는 이쪽의 백집이 훨씬 크겠죠. 박정환 선수도 지금 상황에서 호구 치는 자리를 생각보다 빨리 뒀는데 네. 들여다보는 수에 대해서 어쩌면은 좀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일까요? 준비를 잘 안 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호구를 쳤을 수도 있어요. 네. 그냥 모양만 놓고 본다면은 사실 그쪽을 들여다보는 자리가 잘 떠오르지는 않기 때문에 끊는 것은 일단 별게 없고 뭐 이런 데를 다가서는 것은 그때 지키면 된다. 이 정도 생각하고 호구를 쳤을 수도 있는데 들여다보면은 과연 어떤 응수가 있을지 그 점이 좀 궁금합니다. 들여다봤을 때 백이 붙이고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예상이 되는데요. 이 장면에서 이쪽을 잊질 않고 이쪽 부분을 두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영의 급소일까요? 네, 흙이 받아만 준다면 그때 이어서 다음에 이쪽을 호구를 쳤을 때 찝는 것과 돌파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서
흑돌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흑은 이곳을 이어서 깔끔하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어찌됐던 이 흑돌 자체가 확실히 살아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백이 이쪽을 뒀을 때 이어만 준다면은 이거는 백이 괜찮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아마 이쪽을 돌파를 하겠죠. 돌파를 하고 찌를 때 넘어서. 어찌됐던 흑이 이 돌과 연결을 하자고 한다면은 이 돌이 생각보다 잘 끊기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네. 있더라도 뭐 이런 데를 하나 막는다든지 뭐 비상 상황에서는 이렇게 날일자를 두더라도 흑돌은 연결이 됩니다. 네. 연결만 된다면은 또 여기가 사실 뭐 한 번에 끊기는 형태는 또 잘 안 나와요. 뭐 이렇게 백도 자충이 되어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두고 돌파하는 것은 어차피 이 한 점은 가볍기 때문에 네, 어찌됐든 이 한 점만 제압을 할 수 있으면은 흑이 불만이 없겠죠. 핵도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두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일단 들여다본다면은 다음에 박정환 선수의 응수가 정말 궁금한데요. 이치리 키류 선수가 과연 그 자리 궁금증을 해소를 해줄지. 온라인으로 대국 중인 한국 선수들의 모습 보입니다. 박정환 선수와 이치리 키류 선수, 그리고 신민준 선수와 왕의현진 선수의 대국 이어서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신민준 선수의 대국하는 모습 보입니다. 대만의 왕의현진 선수와 대국 중인데요. 자, 오늘은 한일전 그리고 한국과 대만의 대국만 중계가 되고요. 내일과 내일 모레부터는 한중전 9판이 모두 진행이 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로 이 한날 한시에 많은 대국이 또 두어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국을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예전에는 본선 32강이랑 16강, 그리고 뭐 8강까지는 계속해서 한 장소에서 네. 한 시간대에 대국을 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조금 특별하게 선수들이 최대한 접촉을 하지 않는 네. 선에서 대국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선 32강은 오늘부터 3일에 거쳐서 진행이 되고요. 16강전은 6월 5일과 8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신민준 선수와 왕의현진 선수의 대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두 선수는 2019년도에만 두 차례 대국을 했고요. 신민준 선수가 2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왕희현진 선수가 세계대회에서 여러 번 이제 본선에서 활약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선수 생각보다 나이가 어리죠. 1996년생으로 2007년도에 입단했습니다. 이 왕희현진 선수 하면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이 국수산맥배에서 김지석 선수랑 박영훈 선수에게 승리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정말 큰 이변을 일으켰었는데 마지막 결승전에서 박정환 선수에게 패하면서 아쉽게 준우승으로 머무르게 됐는데 또 그때 또 기억이 워낙 강렬했는지 삼성화재배 와일드카드를 또 받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 선수가 대만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사 중에 한 명이죠. 네. 최근에는 대만의 슈아옹 선수가 또 있고요. 네. 예전에는 천수엔 선수와 그 다음에 샤오정아오 선수
뭐 이렇게 대만 바둑계를 이끌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왕이안진 선수와 슈아홍 선수가 이제 대만 바둑계를 이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선수가 본선 32강에 올라 있는데요. 이 왕위안진 선수는 국가 시드를 받게 되었고, 이 쉬하옹 선수는 선발전을 통해서 선발이 되었습니다. 자, 신민준 선수 향소목으로 출발을 했고, 역시 실리작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흑이 소목을 선택을 한다는 것은 백에게 3-3 진입을 허용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지금 장면에서 백이 벌려간다면은 흑이 우아 쪽이나 좌아 쪽에 3-3을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걸쳐가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네. 네, 백도 그냥 무난하게 세 칸 벌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바짝 다가서면서 다음에 뭐 붙여간다든지 다른 수들을 보고 있고요. 흑이 지금 상황에서 뭐 당장 이곳이나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백도 뭐 세 칸보다 훨씬 멀리 벌렸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뭐 들어가는 것도 가능해요. 흑이 침투한다면 백도 또 우상기 쪽으로 가는 건가요? 네, 흑이 이쪽을 침입을 한다면은 뭐 한 칸을 뛸 수도 있고 이쪽을 붙이는 것도 있고요. 네. 이곳을 들어간다면 일단 붙이는 것보다는 한 칸 뛸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이곳을 붙였을 때는 네, 어찌됐든 뭐 이런 데를 붙이고 혹으로 눌러막을 수가 또 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 일단 중앙 쪽에 틀어 막히게 된다면 이 세 점만 약해지죠. 자, 신민준 선수는 바로 3-3 침투를 결행합니다. 여기서는 백이 늘 수도 있고 날일자를 둘 수도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느는 것보다는 날일자가 좀 더 괜찮아 보이는 게 붙이는 정석이 됐을 때 이게 축관계가 있습니다. 네. 밀고 젖힐 때 끊으면 이렇게 단수 치는 축관계가 있는데요. 이 축이 지금은 백이 가능하죠. 흑이 백을 잡을 수가 없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날일자를 뒀을 때 흑이 2선을 붙이는 선택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다면 날일자로 두는 게 좀 더 좋겠죠. 역시 붙이지 않고 치받았고요. 지금 이곳까지는 당연한 진행이고요. 여기서 백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뭐 늘어갈 수도 있고 네. 이쪽을 젖히고 끊는 것도 지금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이쪽 부분을 아예 손대지 않고 여기 붙여가는 것도 좋습니다. 젖히면은 뭐 늘 수도 있지만 여기 젖히는 수도 지금은 백의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진행이고요. 여기를 늘고
뭐 이렇게 날일자로 잡는 수도 어, 있습니다. 네. 자, 젖혔다는 뜻은 우화귀를 정리하겠다는 뜻인데요. 네, 흙은 젖힌 쪽을 막을 수밖에 없고요. 자, 오른편이 왕위안진 선수고 왼편이 쉬하옹 선수인 것 같죠? 네, 대국하는 자세를 봤을 때 왕이한진 선수가 오른편인 것 같고요. 네, 두 기사는 생각보다 가까운 위치에 있네요. 네. 옆대국도 흘끔흘끔 쳐다볼 수도 있겠는데요. 저 정도면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냥 두는 내내 궁금해서 계속 옆을 쳐다볼 것 같아요. 네. 쉬하옹 선수는 한국의 원성진 선수와 대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슈아홍 선수는 노트북으로 대국을 하는 것 같은데 장시간 대국을 하다 보면 좀 눈이 아플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화면이 작으면 더 신경 쓰는 게 더 좀 뭐랄까요? 더 많아진다고나 할까요? 네, 화면이 작으면은 일단 선수들이 대국을 했을 때 바둑판보다 화면이 작았을 때 바둑판이 작아지면은 좀 바둑판을 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로 적응할 때 힘든 부분이 있겠죠. 네, 지금 흙이 아래쪽에 한 점을 끊어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단수치고 그냥 날일자를 두는 것은 축으로 잡혔을 때 지금 이 변화 자체가 축으로 잡힌다면 흙이 좋은 형태는 잘 안 나옵니다. 네. 뭐 축머리를 사용을 하는 타이밍에 먼저 백이 또 우아 쪽을 압박을 하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축으로 잡히면 안 돼요. 그래서 축으로 잡히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젖히는 수도 간혹 등장하는데요. 네, 지금은 이렇게 젖히는 수가 정수고요. 네, 이 전투 자체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다음에 백의 행마가 어렵습니다. 입구자가 될 수도 있고 이쪽 방면을 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붙여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백의 선택이 뭐 배석에 따라 많이 다르긴 한데 지금은 이쪽 부분을 두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에 여기 건너붙이는 것을 노리면서 자연스럽게 흑도를 압박할 수도 있죠.
예전에 연구회를 하면서 여기를 두고 나래자를 둘 때 한 점을 따낼 생각이라면은 단수 친수로 이쪽을 단수 쳐도 똑같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 이렇게 단수를 치면은 상대가 아무래도 이 장면에서 좀 다른 수를 생각을 할 거기 아, 때문에 네. 네, 상대를 좀 시간을 더 많이 네, 쓰게끔 하는 수라고 볼 수 네, 있을까요? 시간을 사용하게 하면서 아, 약간 긁는 거죠. 신민준 선수 모니터를 보면서 고개도 갸웃 한번 해보고요. 바로 앞에 대국 상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니터가 있다는 것이 정말 생소합니다. 예선전 때는 그냥 노트북으로 대국을 했기 때문에 이 화면이 작아서 불편함을 느끼는 기사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검은색 큰 모니터가 이제 따로 또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당연히 준비가 돼야 되는 것 같고요. 눈의 피로도가 훨씬 좀 차이가 있겠죠. 네, 눈의 피로도도 차이가 있겠지만 뭐 선수들이 바둑판을 봤을 때 노트북으로 두는 경우에는 좀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네, 이 정도 그래도 모니터에서 둔다면은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국하는 선수들이 원한다면은 뭐 주최 측에서 이어폰 같은 것도 준비를 해주면은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초이키 소리가 겹치는 경우가 있기 아, 때문에 뭐 하나하나 이제 계속해서 대회가 진행이 되다 보면은 이제 선수들이나 뭐 여러 곳에서 원하는 쪽으로 좋은 쪽으로 조금씩 변화가 있겠죠. 네. 자, 베개 붙이는 것을 선택했고 당분간은 우하귀에서 좀 전투가 이어지겠는데요. 네, 이제 우아 쪽에서 변화가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네. 늘면은 흙이 있고 뭐 중앙 쪽을 밀어서 백이 3점을 제압하는 정도로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 뭐 지금 늘었을 때 뭐 흙이 먼저 밀어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고요. 백이 늘어갔을 때 다음 선택에 따라서 변화가 꽤 복잡합니다. 한 번 더 미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쪽을 밀었다는 것은 글쎄요, 여기 끊기는 약점을 일단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늘어야 된다면은 백이 젖혀서 이거는 흙이 큰 득이 없고요. 뭐 끊더라도 단수치고 밀어 올렸을 때 백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3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백이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은 끊었을 때 뭐 이런 데를 단수를 치고 계속해서 백도를 몰아붙이는 게 가능하다면은 좀 밀어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백도 굳이 이쪽에 끊는 교환을 선수로 하려면은 이 교환을 하면은 되는데 이 교환 자체가 그래도 좀 악수가 되기 때문에 백도 그냥 끊어갈지 아니면 호구를 치고 단수 치고 이쪽을 젖힐지 아니면 그냥 젖혀가는 것도 생각해 볼만 합니다. 백이 조금 고민이 되는 장면이기는 해요.
어, 네, 그냥 젖혀갔습니다. 네, 여기서는 흙도 끊어가지 않는다면 밀어가는 것은 오히려 악수가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서로 약점이 좀 남겠는데요. 네, 그렇죠. 서로 이제 누구의 약점이 더 약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서 전투를 벌일 텐데, 백의 입장에서는 일단 그쪽으로 호구 치는 것은 끊는 것을 선수로 하겠다는 거고, 그냥 끊어갈 수 있었으면 가장 좋은데, 일단 그냥 끊어가는 것은 백이 좀 더 부담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여기를 끊어가면 단수 치고 막았을 때 밀어야 되는데 흙이 막상 이쪽을 단수 치고 늘어버리면 중앙 쪽에 흙돌이 안 잡히는 순간 이 백돌이 또 오히려 잡히죠. 곤란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부터의 행마도 중요하겠는데요. 네, 지금 백이 오른쪽으로 단수 치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단수 치는 것도 가능합니다. 흙이 한 칸을 띄어서 받았을 때 여기 단수 치고 밀어서 이렇게 두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타고 나오는 행마가 될까요? 네, 지금 이게 가능하면은 글쎄요, 일단 흙이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도 약점이 있고 그렇다고 흙이 뭐 이런 데를 막으면은 그냥 끊는 순간 흙돌이 바로 잡히죠.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먼저 이쪽을 하나 단수 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이으면은 네, 이거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비긴 여기를 형태가 네, 되네요. 잡힌 게 아니라 비계 형태를 만들어 두고 네. 흑돌만 살아간다면 이거는 흑도 둘만해 보이긴 하거든요. 위로 단수를 칩니다. 이렇게 쳤다는 것은 아까 보여주신 대로 또 밀어가겠다는 뜻이겠네요. 네, 아까처럼 진행이 될 것 같고요. 흑이 두 번 넣은 다음에 백이 찔렀을 때 그 장면에서 흑이 그냥 나갈지 아니면은 단수를 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늘고 찌를 때 단수 치면은 백도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받은 다음에 단수 칠 때 이어만 준다면 흑이 이쪽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그냥 백이 이 내정을 버리고 중앙 쪽에 이곳에 활용을 다 하고 세 점을 잡으면 여기 네 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이런 데를 틀어막으면서 진행을 시켰을 때 이거는 글쎄요, 네 점을 잡긴 했지만 중앙 쪽에 백이 약점 없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도 흑의 입장에서는 지금 찌르는 타이밍에 단수 치는 게 전혀 손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나오는 것보다요. 네, 그냥 나가게 되면은 백이 이쪽을 밀어서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이쪽을 하나 단수 치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곳을 받는 것은 나중에 이쪽을 단수 치고 이렇게 좀 자충이 되는 네. 형태가 되기 때문에 차이가 좀 크겠는데요. 네, 단수 치고 나가면 찌르고 백도 정수는 그냥 이 세 점을 잡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돌이 왼쪽에서 흑돌을 압박하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차이가 크겠죠. 신민준 선수와 왕위현진 선수의 대국은 초반 전투가 한창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25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32강전 잠시 후 2부에서 계속됩니다.